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입니다. 지금 6차 출석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검찰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단식이 거의 이 끝판 쪽으로 가고 있어서 검찰 출석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검찰에 가는 것은 체포동의안, 그전에 구속영장 이 발부를 좀 지연시키자.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차례상 민심에 이재명 구속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그런 보관이 있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 그리고 중앙일보 신명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오늘 검찰 재출석,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이달 체포한 표결 전망. 그리고 중앙일보는 날인 거부했던 이재명 오늘 검찰 재출석, 체포한 처리 지연용 분석도 재포한 처리를 늦추기 위한 그런 출석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대북 송금 등 조사 뒤에 이 영장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장이 청구되면은 이 국회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내지 25일에 표결 가능성이 있다. 28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검찰은 지난 토요일에 이재명이 출석을 했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서명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고, 검찰은 오늘도 이재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처럼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뜻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환 통보에도 처음에는 거부 입장을 밝혔죠. 거부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추석은 9월 29일입니다. 28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추석 전 체포동의안 처리 지연을 위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일 날, 토요일 날, 검찰 조사를 한 8시간 받았죠. 그리고, 진술 조서를 하긴 하다가, 사인도 안 하고 그냥, 퇴장해버렸는데, 그때 이재명의 검찰 진술 전략이 하나 새로운 게 발견이 됩니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책임 회피, 책임을, 이화영에게 미루고, 자기가 최종 결제 라인에 있었지만, 전자 결제를 하면서 그냥 클릭만 했다. 내용은 검토도 안 했다. 그냥 습관적으로 클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돌연 갑자기 허수아비 시장 행사를 하는 겁니다. 허수아비 시장.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다 했고, 서류를 검찰이 결제된 서류, 그럼 이거 뭐냐, 내미니까, 그거는 그냥 전자결제하면서 그냥 나는 클릭만 했다. 습관적으로. 클릭만 했다. 자, 이렇게 허수아비 성남시장 이 행세를 하는데, 무능한 건 제가 아니죠. 무능한 거는 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하 직원들이 다 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건 제가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인 이재명이 그 전략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그리고 한국일보 11면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화영이 나 몰래 대북사업 추진 떠넘긴 이재명, 그리고 한국일보는 클릭만 했을 뿐 이재명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 의혹 모르쇠 일관. 9일날 수원지검에서 조사가 있었죠. 그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에게 미뤘다.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부인이 나타나서 법정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주고 이재명의 참모였던 변호사를 지금 새로 선임을 하고 나서 자백을 번복을 했죠. 자, 자백을 번복한 이화영에게 지금 모든 걸 덮어씌우기에 나선 이재명. 자, 이화영이 이걸 다 덮었을까요? 이게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에서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 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돈 받아 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자, 그러면 이걸 이화영이 지금 구치소에서 이걸 들었을 때 또 열받을 수가 있죠. 그럼 또 이화영이 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을 아주 또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자기를 속인, 이재명을 속인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좀 지켜볼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에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북한과 어떻게 연결을 하라고. 그래서 이화영을 임명했는데 이화영은 당초에 이재명은 잘 몰랐던 인물입니다. 이해찬의 보좌관 출신이죠. 이화영은. 그래서 이해찬이 이재명 지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일종의 파견, 이화영을 이재명에게 파견시킨 인물이죠. 이후에 이화영은 이재명의 방북 추진 그리고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조사 때 검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자 경기도 공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로서 결재한 서류였죠. 자, 이거 그러면 당신은 이거 왜 결재를 했느냐? 북한에 추가 지원 경기도 공문에 있는데 이거 왜 결재를 했느냐?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그 서류를 가지고 오니까 결재한 것뿐이다. 자, 이화영이 이 기사를 교도소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또 이 관심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 한국일보 기사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 최종 결재한 스마트팜 이런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과 비슷한 이야기죠. 결재가 올라와서 클릭만 했다. 승인만 했다. 내막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이거 내막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 본인이 도지사인데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 시장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다른 그 혐의들 대장동, 백현동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 정당성을 뭐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죠. 내가 오히려 이걸 한소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대북 송금은 그것과 달리 아주 모호한 답변 전략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 책임 떠넘기기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SNS에 남북 교류 성과를 쭉 설명을 했던 것도 검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남북 교류 성과를 설명을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진이 올린 것일 뿐이다. 보좌진이 올린 거를 그냥 내가 홍보를 SNS에 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방북을 추진한 경위도 경기지사 방북은 뭐 김문수, 손학규 전 지사 당시에도 진행했던 것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밑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건 그때도 한번 있었죠. 그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시장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네이버에 특혜를 주는 대신 네이버에 요구한 사안들을 적은 쪽지를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확보를 해서 이재명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했을 때 이재명이 했던 말은 난 모르는 일이다. 그거 정진상이 그랬단 말인가? 난 몰라. 그 정진상이 뭐 자기가 했겠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화영에게 미루고 그 아래 사람에게 다 미루면서 본인은 허수아비 시장 코스프레를 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이런 진술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이 진술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가서 아마 어제 제가 이 병원으로 바로 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갔다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대북 송금 뭐 이런 문제고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허수아비 시장이랬는데 허수아비 시장이 아니고 허수아비 도지사죠. 이 다른 사람들 백현동 뭐 정자동, 뭐 대장동 이런 것은 성남시장 때 일이고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때 일이니까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들을 이 모르세 나는 몰라 이하영이 다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허수아비 도지사를 스스로 자임을 하면서 법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또 하나 지금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만배발 선거농단 몸통도 이재명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서울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의 단독으로 그 보도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재명 겨눈 검찰 통신자료 등 전방위 수사 돌입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재명을 배우자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 검찰은 2021년 9월 그때 보도가 됐던 그러니까 그 녹음이 됐던 김만배 신앙님 녹음이 됐던 그 9월과 작년 3월 이 녹취록이 보도가 됐던 뉴스타파에 의해서 그 시점에 김만배와 신앙님 두 사람뿐이 아니고 정진상 이재명의 핵심 측근 정진상 사이의 통신자료를 일일이 따져보면서 이재명 쪽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어제 파악됐다. 자, 이재명 개입 의혹을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그 조영 변호사인 박용수 전 특검이 윤석열에게 박용수 전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그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고 김만배는 주장을 했었죠. 녹음에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박용수도 이 수사 무마는 없었다. 부산저축은행 특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수사 무마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또 서울신문에 밝혔다. 이 기사도 지금 같이 동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허위 인터뷰 내용과 보도 시점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이 허위 인터뷰가 진행된 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유동규에게 연락을 해서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연락을 해서 김만배 연락처를 수소문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이 서로 뭐 긴밀한 관계지만 김만배가 계속 구속이 그때 그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그때 다 연락이 좀 안 됐던 모양입니다. 뭐 전화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빨리 정진상이 김만배 수소문 해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그 통신 기록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남욱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도록 해요했다. 이런 것도 서로 연관지어서 허위 인터뷰와 관련 있는지 이것을 지금 수사의 방향을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 통신 서로 간에 막 통신이 있고 나서 정진상 그 유동규 또 김만배 그리고 이 신앙님 이쪽에 서로 막 통신이 있고 나서 이재명은 SNS를 통해서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썼고 그 이틀 뒤에 그때 문재인 정권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딱딱 서로 맞춰가는 그 말과 행동을 맞춰가는
그래서 몸통,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신 자료, 검찰이 이 뒤에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통신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 내용이 오늘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그 서울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으로 본인이 녹취록에 언급된 데 대해서, 그러니까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압력을 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박영수는 당시 직접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고 수사 무마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서울신문사에 전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은 이 대장동 수사는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모든 관계자들의 정언입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어마어마한 규모, 수조 원 규모의 그 대출 사건은 그때 뭐 곤나래로 발칵 뒤집어 놨죠. 그래서 그 수사는 중앙수사부가 했는데, 그 하나의 격가지인 대장동에 대한, 초기 대장동에 대한 부실 대출 수사, 이것은 윤석열 검사의 수사 그 대상도 아니었다. 자, 그런데 무슨 그 수사를 무마를 하느냐, 그런 정언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을 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만들어내서 수사의 몸통을 바꿔치기,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을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그런 사건입니다. 문재인 재임 때 이루어진 일이죠. 이 선거농단 문재인 재임 때 이루어진 일이고, 문재인 때의 검찰 수뇌부가 이것을 아예 방조하거나, 선거농단을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한, 수사 자료를 유출을 해서 적극 개입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수사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안들도 많죠. 문재인 정권 때 불법 범죄 혐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희들 기억에 남는 것이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죠. 자, 그때 8개 청와대의 부서가 총동원돼서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벌였던, 이것도 선거농단입니다. 선거농단을 벌였던 그 사건의 구형이 어제 나왔습니다. 무려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구형이 3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을 다 지연시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재인 정권 때 수사도 다 지연시켰죠. 자,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결심 공판 결과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신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사회면 톱입니다. 송철호는 징역 6년, 황운하는 5년, 최악의 반민주 선거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송철호는 당사자고, 황운하는 그 하명수사를 그때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했던 황운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3년 8개월 만에 결심 공판을 내렸는데,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징역 3년, 한병도 정무수석,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징역 1년 6개월 각각 구형이 됐습니다. 11월 29일 1심 판결. 이제 겨우 1심 판결도 하지 못한 그 상황이죠. 2018년에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야당 후보 표적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을 지원을 하고,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를 하고, 이런 방법 그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동원해서 송철호를 당선을 시켰는데, 송철호는 그 초기에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임기 4년 다 채우고 1년 전에 또다시 출마했다가 이번에는 졌죠. 그만큼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성용 당시 이성용 검찰총장은 기소를 막 늦추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했었죠. 이성윤 검찰은 기소를 늦추고, 김명수 법원은 재판을 미루고,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8개월 만에 이
구형이 나오는 이런 이것도 일종의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방해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들, 이 선거농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선 선거농단, 또 울산시장 선거농단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문재인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그 참견을 하고 또 뭐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에 대해서 서울신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는 칼럼이 게재가 됐습니다. 자, 서울신문 오피니언면에 최광숙 칼럼.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 최광숙 대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뭐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칼럼의 제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칼럼에 나온 대로 한국 대통령 역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정의 역사였죠. YS는 전두환 노태우를, 노무현은 DJ를, 이명박은 노무현을,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 다 수사를 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전임자들을 심판대에 올려 정권 기반을 다졌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까지는 지금 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중간에 멈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니까는 전임 대통령들은 정권을 내준 후에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는 것이 관례였는데 문재인은 걸핏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현실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게 한쪽 편향이 돼서 민주당과 이재명과 보조를 맞춰서 계속 자기 입장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도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에게 훈수를 하고 동조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폭주하고 있다. 직격탄을 날리고 이쯤 되면은 훈수가 아니라 저격이다. 이렇게 최광숙 대기자는 씁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저격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이렇게 나댈까? 여기에 대해서 최광숙 대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일단 이제 그 문재인은 퇴임을 하면서 잊히고 싶다고 했지만 아마 지금은 두려운 사람처럼 보인다. 두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SNS 활동을 막 하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두렵기도 한데 일단은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정치적 공간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친명, 반명 간 분열로 질이 멸렬한 민주당 이것도 운신의 그 전직 대통령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나대느냐. 무엇보다 사법 리스크의 이재명이 방탄 단식에 들어간 것처럼 문재인 역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월성원전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런 국가 기강을 흔들었던 사안들이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법 리스크,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대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결국 검찰의 최종 칼날이 자신을 겨눌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 관여로 이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만약에 친문 세력이 부활한다면 자신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평산마을로 뭐 청와대 참모 출신 현직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소집령을 내리고 그런 행동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자기 살려고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30석 확보가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원내 교섭단체는 한 2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 친문 문재인의 신복들이 뛰어나와서 민주당에서 나와서라도 이 문재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지려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0명인데 넉넉하게 한 30명 정도를 신복 그 문재인의 신복 30명을 총선을 통해서 심기 위해서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보호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위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 지금 현실 정치에 관여를 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그 목표가 없으면은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복도를 국회에 대건해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사안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 보호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강욱 칼럼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톱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 톱 기사는 김정은, 푸틴 위험한 만남 강행. 지금 그 김정은이 탄 열차가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발표가 러시아 쪽에서 있었고 곧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이드 톱 기사는 선관위 7년간 58명 경력직 부정채용. 건의기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비리 353건이 적발이 됐고 162회 중에 경력직 채용 162회 중에 104회가 공정한 절차를 안 지켰다. 그래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를 일면 톡과 3면에 실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얼마 전에 끝났죠.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정말 정책 질의는 전혀 안 보이고 아주 간혹 한 번씩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치적 공방만 벌였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왜 하는지 물음표만 남은 대정부 질문. 3면은 한국 국회 11명이 5시간 비난 고성질 넣고 영국 의회는 22명이 40분간 정책 질의를 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하느냐. 안민석이 이 한동훈 장관에게 그렇게 물었죠. 총선에 출마하느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책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 발언도 나왔습니다. 쓰레기 태영호 의원 연설하는 도중에 이 민주당 박용순 쓰레기 이런 저질 발언이 반복됐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는 정책 토론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정쟁, 지지층 결집용으로 변질됐다. 수명이 끝났다. 대정부 질문은. 그래서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